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일요일 저녁 잘 쉬시고, 네, 식사도 맛있게 하셨고, 내일 출근 준비도 잘하고 계시죠? 네, 저는 오늘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치적인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오늘은 특별히 정치 성향이 아주 농후한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2006년 취임 5개월 만에 버블7 때려잡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에도 6개월 만에 상투 잡았다. 네,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시죠?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정확히 15년 만에 서울시장이 다시 됐죠? 2006년도 7월 1일 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보궐선거에서 4월 7일이었나? 당선이 또 됐어요. 박영선 후보 무찌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해 15년 전 그해 말에 서울시 버블7이 상투치고 6년 동안 대폭락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번에도 10월 달에 상투를 쳤거든요. 일단 제 데이터는 그래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그 지수는 10월 달에 상투 쳤고 11월, 12월 달에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락 종목수는 많은데 워낙 고가 아파트 막 70억짜리, 60억짜리 이런 게 몇 개는 거래되다 보니까 지수를 좀 약간 붙들어 매놓은 게 있어요. 자,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경사진에는 아파트에 붙어있는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부터 공정상생 2번 오세훈 후보의 턱을 보이고 있는 훈남 스타일의 포스터가 있네요. 자, 일단 뉴스를 좀 볼게요. 뉴스. 연초에 부동산을 전망하는 기사 중에 상당 부분이 선거, 물론 당연히 대통령 선거죠. 근데 오늘은 저는 대통령 선거보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엇갈리는 예측, KBS 기사입니다. 변수는 금리, 전세, 선거. 그러면서 오를까 내릴까, 새해 집값 전망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구도 많다. 이게 부동산원 데이터예요. 부동산원 데이터.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도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그것도 급하게 떨어지고 있고, 하락하는 구도, 은평구, 강북구, 동봉구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 집값 영향 줄 수도,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경민 서울대 교수 나와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측해보면 2022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1.5%가 됐을 때 서울시 전반적으로 10에서 17% 사이가 떨어져요. 1.5%가 아니라 1.7%, 75%, 2%가 되면은 20%가 넘게 떨어져요. 이런 얘기겠죠? 자, 반면 KDI 연구원이에요. KDI는 좀 의심스럽게 봐야 돼요. 지난번에 그 윤희숙 의원 아버지 그 땅 투기 때문에 KDI 연구원일 때 그래서 KDI가 자꾸 금리 올리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자기네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땅을 많이 사놨나 봐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안 된다고 계속 보고서를 내더라고. 이제 이분도 똑같이 냈네. 선임 연구원이고 부동산 연구팀장이야. 입주 물량이 적은 부분들이 여전히 매수 수요층이 탄탄한 가운데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한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오른다는 얘기예요. 대출 받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에 그렇게 써 있었어. KDI 연구원들은 윤희숙 의원처럼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들을 그 주위에 많이 사놨는데 금리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금리 올리지 말라는 리포트를 자꾸 낸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스갯소리로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나왔습니다. 중과세 때문에 매수자가 있으면 그래도 이럴 때 파는 게 안 낫냐 조율하는 거예요. 주인들도 생각해서 그래 파는 게 그래도 가져가는 것보다 낫겠냐 싶어서 1억씩도 조절하고, 이게 뭐 1억 2억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실거래가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10억씩 오르고 5억씩 오르는 아파트들 중간중간에 자꾸 그런 게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는 지수는 그렇게 별로 안 빠져요. 서울신문, 대선이 결정할 새해 집값, 다주택자 매도 급증, 내 재건축 집주인 버티기. 예. 그래서 사람들은 둘 중에 누가 대통령 되냐 결정된 걸 보고 판단하겠다는데,
그때쯤이면은 이미 몇 억씩 빠져 있을 텐데. 4월 달까지, 3월 말까지는요, 제가 볼 때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호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호가에 못 팔아요. 네. 그러면서 뭐 부동산 공약이 좀 다른 게 좀 나왔네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아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데일리안. 3월까지 버티자. 주택시장 역대급 거래절벽. 3월까지 버티자. 이거는 뭐예요? 사는 거를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안 팔고 버틴다는 얘기지, 살려는 사람이 버티는 거는 없죠. 결국은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매도를 이렇게 고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되는 거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좀 늦게 팔아도 되고 10월달, 11월달 연말 1, 2년 있다가 팔아도 되고, 왜? 뭐 재건축 안 하면 다 풀어주고 양도세 안 하면 다 풀어준다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부동산과 전쟁, 그다음에 건설 마피아를 때려잡겠다 이러니까 폭락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면은 빨리 파는 게 좋은 거고 유리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안 팔고 버티는 게 맞긴 맞는 거죠. 그거는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국 아파트 매매 1년 전 대비 반토막,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대선 이슈 맞물려 매도 모두 버티기돌이. 에휴, 이 말 잘못했지. 매도는 버티기가 맞는데 매수는 안 사고 버티는 게 어디냐? 말이 되냐? 매수는 뭐 관망 이런 거면 또 뭐 많이 봤지만, 하여튼 집값 하락까지는 안 할 것 같다. 미지수다. 그러니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데일리안도. SBS 대세하락 때 소폭 상승.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니.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이건 YTN이네. 변곡점 선 집값. 올해 최대 변수는 선거. 정치예요, 정치 결국은. 왜냐면 정치가 사람 심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그래서 세월 아파트가 지금 위에 은평, 강북, 도봉, 동대문, 광진, 금천 관악은 보합이구나. 하여튼 하락하는 성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망은 뭐 둘 다 공급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공공 주도, 윤석열 후보는 민간, 둘 다 250만 호야. 뭐 세제 완화, 규제 완화 다 완화야 그냥. 또 넘어갈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60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지수예요. 1960년부터입니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 나와 있고요.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이 있고요. 가장 많이 부동산이 올랐던 노태우 대통령이죠. 여기 노태우 대통령 상승이에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폭락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올랐고요. 3파예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냥 취임 내내 5년 동안 빠졌고요. 이게 4파예요. 그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 5파 올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파동이 여기서 다 끝났다. 끝나고 이제 조정만 남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데이터를 좀 세분화해 볼게요. 세분화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파란 거는 대통령 취임한 날을 연결시킨 거고요. 빨간 거는 서울시장 취임한 날을 주가를 아파트 값을 연결시킨 거예요. 일단 보시면 파란 게 대통령이죠. 파란 게 5.16 쿠데타로 박정희 소장이 집권을 했어요. 5.16 그때부터 79년 시해 당할 때까지, 암살 당할 때까지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는요, 거의 보합이에요. 보합. 빠졌다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이거 물가 반영한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엄청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래도 엄청 올랐지. 그쵸? 자, 5년 중에 4년 오르고 1년 빠졌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요, 그냥 거의 제자리로 살짝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IMF 맞아가지고요, 취임하자마자 폭락을 해가지고, 이건 또 내 잘못 아니야 이러겠지만, 뭐 이전 정권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 잘못해놨기 때문에 폭락한 거다. 그럴지언정 어쨌든 1년 빠졌어요. 그 다음에 4년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서 끝났어요. 어쨌든 그래도 4년 동안 이렇게 올랐네. 자, 그러니까 5년 연속 오른 대통령 없죠. 자,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쫙 올랐다가 버블7 때 마지막 1년 빠지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4년 오르고 1년 빠졌죠. 5년 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요,
그 5년 내내 빠졌죠. 6년 빠지는 것 중에 5년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내내 올랐는데 마지막 1년 빠질 뻔한 거를 퇴임을 했기 때문에 탄핵으로 퇴임을 했기 때문에 4년 내내 오르고 끝났어. 어쨌든 5년 오르지는 못했어요. 과연 1년 더 했으면 부동산 더 빠졌을까? 올랐으면 분명히 탄핵을 안 당했으면 이렇게 빠졌을 텐데. 하하 참. 어쨌든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지금까지 올랐는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봐요. 노태우 4년 1년, 그 다음에 김대중 1년 4년, 그 다음에 노무현 4년 1년, 그 다음에 이명박 5년 내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하락했다는 뜻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내내 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5년 차에 내내 올라있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자, 5월달에 마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5월달부터 10월까지는 올랐어요. 확실히 올랐어요. 그 다음에 다음 5월까지 있죠. 이게 몇 달이에요? 이게 몇 달? 자, 5, 6, 7, 8, 9, 10. 이게 5개월이에요. 5개월. 그 다음에 10월달부터 내년 5월 퇴임할 때까지가 7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10월달에 상투 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서히 빠지지만 뭐 2, 3, 4, 5 이렇게 하고 급하게 빠지면 1년 동안,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은 플러스 5년, 마이너스 7년이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마지막 1년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그러면 4 플러스 1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직 몰라요. 그냥 과거의 통계가 그랬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어쨌든 10월달 상투 쳤어요. 실거래가 지수로. KB나 부동산은 아직도 올 새해도 첫째 주도 오르고 있다고 그러죠. 그건 호가예요. 호가. 국토부 실거래가는요, 10월달 데이터가 마지막 나온 건데 10월달에 강남 3구 빠졌죠. 그 다음에 서부권 빠졌죠. 은평구 같은데 5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11월은요 서울 전체가 빠지는 걸로 잠정치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0.9% 아마 0.5% 정도 마이너스 나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울기가 점점 크게 빠진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5년차는 충분히 마이너스 날 수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 60년 역사에서 어느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오래 했지만 중간중간에 1년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5년 연속 오른 해는 하나도 없어.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이 됐든 최규하 대통령이 됐든 최규하 대통령은 뭐 1년 반밖에 못했죠? 2년 했나? 그리고 저기 우리가 85년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이때 이후부터 생각을 하면 어느 대통령도 5년 연속 오른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 4년 연속 오른 게 있는데 임기 내 풀로 오른 대통령이 있는데 탄핵으로 마지막 1년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5년 차는 5년 연속 상승한 적은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연속 상승할 수가 있는데 아직 몇 달이 남았냐면 7개월이 지금 5개월이 남았죠. 그런데 10월 달에 꼭지치고 지금 11, 12 빠지고 있다니까 실거래가가. 이거 다 지금 실거래가로 계산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실질지수 물가지수를 감안 안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한 5.% 나와. 5.% 물가를 감안 안 하면 물가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70년대에는요 음마나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70년대에는요 아파트가 막 15% 오르잖아요 연간. 그러면 폭락했다고 그래. 폭락했다고 뉴스가 그렇게 나와요. 침체됐다고. 왜? 물가 상승률을 자재값 이런 거를 감당을 못 하는데 물가가 막 30% 50% 오르는데 아파트가 따블라도 본전인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70년대에 그랬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똑같은 얼굴이 2명이 있죠.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 요 사진은 15년 전 서울시장 때의 사진이에요. 그거 갖다가 제가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죠? 자, 근데 똑같은 얼굴이 또 있어. 어디냐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고건. 88 올림픽 전에 고건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IMF 직후에 고건 시장이 김대중 대통령 처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는요 지명직 있어요. 지명직. 그냥 노태우 대통령이 그냥 너 해 그러면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지방선거는 그 직선제가 그 국민 직선제였잖아요. 지방선거. 그래가지고 고건시장이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명직 그냥 낙점 받아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98년도가 99년도인가 할 때는 98년도네. 그때는 98년 7월 1일이네. 이때는 그 지방선거로 당선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때도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시장만 되면 서울 아파트가 폭등을 하는 거야. 야, 근데 오세훈 시장만 되면 폭락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미 10월달에 상투 쳤어. 자,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켜 볼게요. 근데 여기 이 아줌마가 여기 왜 있지? 이 아줌마 빨리 윤석열이나 이재명으로 빨리 바뀌어야지. 어쩌면 안철수도 바뀔 수 있겠다. 자, 누가 될까요? 윤석열, 안철수, 이재명, 네. 엘리엇? 역 같은 소리 하네. 또 그런다. 자, 이것도 확대해서 볼게요. 일단 대통령을 보면, 이거 제가 데이터를 좀 가공을 좀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볼 거는 요거거든요. 요건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아까 본 차트 있죠? 60년 차트. 그거 가지고 연율로 계산해서 그 실질 지수를 따지면, 연율로 계산 안 하면요, 박정희 대통령은 19년 했는데 19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 그쵸?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4년밖에 안 했으니까 남들보다 불리하지. 1년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4년을 하든 19년을 하든 그 연도수로 나누면은 연율이 나오잖아요. %Y. 자, 역시 노태우 대통령이 1등이야. 24.79%예요. 여러분들 물가를 반영하고도 24.79%라는 얘기는요, 한 30% 넘는다는 얘기예요. 2등이 노무현 대통령 14.2%, 3등이 문재인 대통령 13.4%. 이거 방금 전에 순서 바꾼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걸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이걸 했을 때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다가 막 목이 탁 잠겼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겼는데, 제가 그랬죠. 10월 달에 상투 치고 12월 달에 하락했다고. 그러니까 순서가 다시 밀렸어요. 3등으로 밀렸어. 아깝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10.9%, 박정희 대통령은 9.3%밖에 안 돼요. 왜? 19년 상승, 재임했지만 그 당시에 물가가 60%, 50% 이랬거든.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하면, 왜냐면 물가를 반영 안 하면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로 비교할 때도 그 나라 물가로 CPI로 다 나누거든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아파트가 폭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폭락했어요. 왜요? 물가가 더 올랐어. 이해가세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 물가를 다 반영해서 또 실질 주가지수 상승률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물가 상승률만큼 그 주가 상승률을 빼야지 비교가 되지. 그러는데 어떤 나라들끼리 또는 장기간 어떤 다른 구간의 이런 대통령들끼리 비교하려면 물가를 반영해야 돼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7.3% 많이 올랐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거의 보합 0.9% 보합. 그다음에 전달 대통령은 그냥 약보합. 역시 1등 이명박 대통령 마이너스 6%. 이때 하필이면 서울시장이 누구였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락을 시킨 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때려잡지 못한 부동산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돼서 이제 서울시를 운영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때려잡으려고 했던 아파트를 못 잡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딱 취임한 지 7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12월 달에 상투 쳤어. 그걸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것보다 똑같은 거 볼게요. 이거 입주 물량 60년부터 빨간 게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이거를 오세훈 시장 될 때부터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서 서울시장 당선이 됐어요. 이때 당선이 됐어요. 2006년 2006년 이때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매년 7월 1일이 그 지방선거일이었는데, 서울시장만큼은 이번에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4월 7일이었죠. 4월 7일. 자, 이때 4월 7일이에요. 이때 4월 7일인데, 이때 했는데 이게 4월 7일이에요. 4월 7일. 근데 잘 보세요.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상투 치고 6년을 빠졌어요. 대박이죠. 자,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4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5, 6, 7, 8, 9, 10, 6개월 만에 상투 쳤어요. 6개월 만에. 이때는요, 5개월 만에 상투 쳤어요. 이때는요, 이번에는 6개월 만에 상투 쳤어요. 12월 달에 빠졌다니까, 실질지수로.
그것도 계약서 갖고 만든 그 실거래가 지수. 저는 호가 안 따져요. 호가는 뭐 10억 100억 부르는 데가 값인데 그거로 지수를 만든다는 것도 참 웃겨요. 집주인들이 그만 안 낮추거든. 실거래가가 하락해도 한 3개월 동안은 안 낮춰. 자, 근데 어쨌든 근데 이때 보시면요, 입주 물량이 막 바닥일 때 상투쳐져. 이렇게 내려갈 때 기가 막히죠. 입주 물량이 쫙 빠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했어.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상투 쳤다니까. 그게 입주 물량이 또 바닥이야. 근데 지금도 입주 물량이 그 헬리오시티 고래힐 이쪽 입주하고 나서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줄고 있죠. 줄고 있을 때 딱 취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6개월 지났어. 여기야,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제일 바닥일 때 상투 쳤던 과거의 사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91년에도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 근처에 있을 때 상투를 쳤다고. 이 입주 물량이 최고치일 때 상투 절대 안 쳐요.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잘못 설명을 하고 있어.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빠질 일이 없다고. 항상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상투 치고 빠졌다니까. 91년 5월 달에도 상투 쳤고요. KB는 4월 달이고요. 저는 5월 달이에요. 2006년 11월에 버블세븐 상투 칠 때도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 근처야. 근데 지금도 바닥 근처라니까. 하필이면 이게, 자, 이거 오세훈 시장 날짜까지 볼게요.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이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여기 보이죠? 근데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 보이죠? 날짜를 보면요, 여기 딱 보면요, 여기 지방선거라고 딱 글씨가 써 있어요. 이렇게 7월 1일 2006년 7월 1일 지방선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요, 지방선거 2021년 4월 7일. 이때는 7월 1일이고 이때는 4월 7일이에요. 보궐선거라서. 근데 이때 12월 달에 상투 쳤어요. 자, 보세요. 7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12월에 상투를 쳤어. 몇 개월? 7, 8, 9, 10, 11, 12. 5개월 만에. 5개월 후에 상투 쳤어요. 자, 이번에는요, 4월 달에 취임을 했어요. 당선이 됐어요. 근데 10월 달에 상투 쳤어요, 지금. 자, 몇 개월 걸렸어요? 5, 6, 7, 8, 9, 10, 6개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60% 빠져, 40% 빠졌어요. 40%. 6년 동안. 그러면 저는 여기서 8년 동안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40% 빠졌는데, 정확히 말하면 37% 빠졌어요. 개발 아파트로는 45%, 막 60, 50% 빠진 것도 있었고, 저는 여기서 지수가 마이너스 52%라고 그래요. 52%. 이때는 마이너스 37% 빠졌어요. 이 지수로만 보면. 개별 아파트로 음마 같은 경우 42%, 도곡 넥설 신축 1년차도 44%,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가 특히 많이 빠졌어요. 버블세븐이었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버블세븐이었던 용인수지도 60% 빠졌어요. 60%.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대형 평수가 아직 회복 못한 아파트가 있대요. 뭐 소형이야 이런 건 벌써 다 회복했을 거고. 자,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그때의 오세훈이 지금의 오세훈이랑 똑같은 기능을 한다니까, 서울 아파트에다가. 이런 걸 데자뷰, 평행이론, 알라뷰 똑같죠? 야, 기가 막히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오세훈 시장 딱 당선되고 나서 5개월 있다가 서울 아파트가 상투 쳤는데,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6개월 있다가 상투 쳤다니까. 좀 6월에 상투 쳤다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아이고 오르고 있는데, 에이, 은평구 몇 개 빠졌고 나머지 서울 아파트 다 오르고 있어. 그거는 호가지, 호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가서 보라고요. 제 데이터도 10월 달에 상투고, 국토부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하겠네. 15일 날, 금요일 날 발표하겠네요. 그때 보면은 11월 달이 하락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잠정치도 마이너스 0.9%인데 제가 볼 때 그거보다 좀 높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0.5인 것 같아. 제 데이터로는 그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이거 신기하다 진짜. 이거 노벨 과학상 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에요. 5살 먹은 훈남 오세훈 딱. 근데 제 시나리오는 뭔지 아세요? 제 시나리오는요, 차차기 대통령은 오세훈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사람들 야 너 보수 꼴통이냐 이러지만, 저는 이념을 떠나고 좌우를 떠나서 이 과학적인 메커니즘 잘 보세요. 미국은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한 번씩 바꾸거나 두 번씩 바꾸거나 막 이러죠. 우리나라도 그동안은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만년 보수당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된 게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김대중 플러스 노무현이죠. 2번 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2번 했죠.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구도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과학적으로 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런 거랑 와꾸로 봤을 때 왜 민주당이 2번을 해야 되거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정권에다가 또 2년을 2번을 넘겨준다고. 그 다음번 정권이 오세훈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오세훈 지금의 우리의 선거의 모든 게 다 선거라며, 대선이라며, 대통령 부동산이라며.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2006년도 버블세븐이 무너졌어. 오세훈 서울시장 때 무너져가지고 그러면서 은평 뉴타운도 하고 막 뭐 이명박 대통령이랑 같이 한 거지만 어쨌든 서울시장이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서울 아파트에는. 근데 이번에 신통기획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오세훈 시장이 또 막 그 재개발도 막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파트가 폭락을 해. 그래갖고 좀 안정이 돼. 그럼 서민들이 이제 그나마 숨통 좀 트이겠죠. 그러면 오세훈에 대한 눈이 달라진다니까. 오세훈 저 보수골통에 뭐 무상급식에 또라이처럼 사퇴했다가 뭐 엎드려서 절도 하더니 결국은 그 뭐 투표해가지고 개봉도 못하고 그냥 서울시장에서, 그러니까 남한테 끌려 내려온 게 아니라 지가 아이고 책상을 흥분했어요. 흥분. 형수님 저 흥분돼요. 놀부 집에 가고 저 형수님 저 흥분돼요. 하여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했건 잘못했건 서울 아파트가 딱 빠지는 시점에 서울시장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신통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 반값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요번에 LH 사장 된 그 반값 아파트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일반 그러니까 보수를 싫어하는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도, 진보적인 성향들도 오세훈에 대한 호감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은 뭐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이번은 무조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두 번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가 그 정치적인 왁구가 그렇게 이제 진입을 했어요. 2번 정도 민주당이 하고 2번 정도 그다음에 한국당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당 좋아서 제가 오세훈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뇌피셜 과학적인 뇌피셜 오세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때 서울 아파트가 폭락을 했었다니까. 근데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는 8년 폭락이 딱 들어맞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이 이번 하고서 재선에 가면, 재선되고 나서 딱 마치고 나서 대통령 선거 나가면 딱 아다리가 딱 맞죠. 그때쯤이면 아파트가 되게 폭락해 있을 거야. 30% 40% 빠져 있을 거야. 그러면은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아파트 내가 지금 10채 갖고 있는데 저 새끼 때문에 나 30% 40% 깨져가지고 집 3채 날렸어. 이렇게 욕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일반 서민들은 오세훈 잘했다고 그런다니까. 오세훈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엇 때문에 빠진 거야. 엘리엇 때문에. 자,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캡처해놓고 싶네. 7월 다음에 12월, 4월 다음에 10월, 어떻게 5개월, 6개월. 야, 기가 막히네. 이거 날짜까지 계산하면, 왜냐면 이건 7월 1일이고요. 이건 4월 7일이니까 날짜는 어쩌면 똑같을지 몰라. 월수로는 5개월, 6개월이어도. 어쨌든 신기하죠? 그리고 오세훈 되고서 진짜 6개월 있다가 10월 달에 상투 치고 11, 10월에 그렇게 안 빠지는 아파트가 슬슬 빠지고 있다니까? 강북 쪽, 노도강 쪽 이쪽 하락하는 아파트 되게 많이 나와요. 야, 신기하다. 엘리엇 박수. 자, 실제로 실거래가 400개 아파트 갖고 만든 왼쪽에 서울 아파트를 보면요. 노도강은요, 9월 달에 상투 쳐서, 노도강은 9월이에요, 9월. 금강구도 9월이야. 나머지 대부분은 10월이에요. 아니, 10월이에요, 10월. 봤죠? 가장 먼저 간 게 9월이라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실거래가 지금 다 하락하고 있어. 막대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자, 정리합니다. 2006년 취임 5개월 만에 버블 세븐 때려잡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에도 6개월 만에 상투 잡았다. 여기서 상투 잡았다는 거는 주식에서 상투 잡아가지고 망했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투를 만들었다가 맞지. 오세훈 시장을 좀 약간 이제 띄워준다면 이번에도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고점 만들고 꺾어버렸다. 때려잡았다. 하락시켰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버블세븐 때려잡은 게 아니라 얼떨결에 누군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때려잡았는데 그냥 그때 서울시장 하고 있었던 거야. 잘한 건 없어. 솔직히 몇 달 만에 뭘 했겠어요. 지금도 그 6개월 만에 뭐 얼마나 했겠어. 3년차 4년차 돼야지 뭔가 이룬 게 있겠니까. 그러니까 다음 서울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고 그 다음 대선에서 오세훈 대통령이 된다. 제 시나리오는 그래요. 제가 무슨 뭐 한국당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김현미 장관 좋아하는 건 정도면은 저 완전히 진보 좌파 아니에요? 김현미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있다니 껄껄껄.
아, 여기 김현미 나온다니까. 여기 김현미 나오는 거 안 보이세요? 여기 김현미 나오잖아요. 김현미 여기 얼마나 내가 김현미 좋아하는데 또 나오나? 여기 또 나오네. 또 나와. 김현미 또 나오잖아. 야, 이거 언제적 사진 갖다 놓고 그러냐. 이게 아줌마인데 완전히 아가씨처럼 해놨네. 어쨌든 재밌죠?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전 정치적인 성향 그런 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된다는 건 오세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왔고 정치공학적 경제 문화 뭐 이런 거 다 따져 보니까 딱 구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나오는 게 부동산 폭락이랑 딱 맞물린다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이 오세훈을 키워줬다. 이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이번에는 또 무상급식 이런 걸로 또 뭐 괜히 혼자 사퇴하느니 마느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딱밤 때린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카메라로 제가 뒤통수 한번 봤죠? 네, 또 이렇게 기술 좀 세우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찍어야겠다. 이게 좀 멋있네. 2번 카메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 제 얼굴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한번 이거 뒤통수. 저 머리숱 많아요. 이거 가발 아니에요. 자, 음악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 여러분들 잘 하시고요. 오늘 밤 꿈꾸면서 마지막 핸드폰에 제 영상 하나 틀어놓고 주무세요. 시간 좀이라도 좀 봐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